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모든 국책사업에 현대건설을 배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기대 해안산책로에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원에 수십 종 장미들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힘내 CEO 이 시간에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식품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 연장 논란에 부산시는 당장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는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고 밝히자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건설이 제시한 기본 설계에 대해 다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29년 개항을 위해 하루빨리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지금대로 즉각적인 제공물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시공자가 결정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앞으로의 모든 국책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책 사업에서 현대건설을 아웃시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기 전인 5월 안에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역시도 국토부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토부에 미루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5월 말까지 재입찰 공고해야 됩니다. 또 부산시가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신공항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형준 시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현대건설의 움직임을 몰랐다면 부산시는 무능력해서인가 아니면 현대건설 출신의 신공항 특별보좌관까지 채용해서 현대건설의 로비 창구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폭 확장, 제2활주로 추가 건설을 비롯해 에어부산 분리매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는 해안가를 따라 5, 6도까지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 있지만 계단과 급경사가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안산책로에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지질공원 안내소부터 바다 전망대까지 480m 구간에 데크 난간길과 휴식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부터 시작되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바위 절벽의 구름다리와 울타리로 길을 내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지형 특성상 산길과 계단이 많아 유모차나 휠체어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휠체어 타고 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가니까 정자가 또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저까지 휠체어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다 바닷가 다 보이니까 거기 힐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여름에 덥고 할 때 그늘지고 하니까 와서 쉬고 이러면 좋긴 좋아요. 남구는 향후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보행약자 배려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르입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에 올해도 장미 수십 종이 만개했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띠면서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화명동 장미원이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50여 종 장미 수천 그루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기쁨의 노란 장미, 사랑의 붉은 장미, 아담한 장미서부터 두 손 가득 담기 힘든 커다란 장미까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문객들은 장미와 함께 추억을 담습니다. 아이들도 어르신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장미 향이 확 풍기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좋네. 오늘 처음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꽃을 보니까 또 더 마음이 또 이제 편안해지고 나도 저 꽃처럼 좀 이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릴 때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또 나고 그러네요. 우범지대로 남아있던 화명동 장미원은 10여 년 전부터 가꿔지기 시작했고 장미가 피면서 봄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가 피면 주변 상권에는 활기가 돋습니다.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상점 70여 곳은 장미철이 되면 매출이 크게 오릅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상권과 접목하면서 각종 상권 육성 사업에도 선정돼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그 시너지가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 상가는 매출이 약 30-40% 정도 업이 됩니다. 꼭 장미철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상인들이 축제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500명이 참여하는 사생대회를 비롯해 가수들의 공연과 플리마켓 등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사계절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매주 주말 버스킹 공연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장미는 6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0월에는 가을 장미가 선을 보이고 올 여름부터는 장미원 일대에 수국이 피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강서구에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 식품 공장이 있습니다. 업력 15년 이상의 우수한 소상공인에만 선정한다는 100년 소공인. 부산시 우수식품 인증서만 봐도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통맹장 87호 최순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기름 짜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를 보는 순간 저 기계를 사서 나도 좋은 거 먹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좋은 참기름 팔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야야 너그 참기름을 볶을 때는 참기름 짤 때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뭐고 그래 하셨고 또 한 드셔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그 참기름은 마지막 한 발음까지 맛있다. 다른 참기름은 위에 조금 있으면 향이 다 날아가고 맛이 없는데 너거는 마지막 한 발음까지 맛있다. 그게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유통공사로 통해서 좋은 통깨를만을 선별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다 같은 이제 통계잖아요. 다 같은 깨가 한국유통공사에서 하더라도 저희 공장에 들어오면 제품이 정말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청결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임하는 직원들 마음, 생산을 하면서 좋은 참기름이 되어야 되는데 정성을 이제 쏟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명장 87호 최순희 명장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눈에도 청결한 제조 환경에 벌써부터 믿음이 가는데요. 전통적인 압착 방식으로 저희는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참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4번 이상 씻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고소하게 볶아낸 깨는 본격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해 착유실로 이동합니다. 황금빛의 참기름이 흘러나오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 퍼집니다. 어린 시절 동네 방앗간이 떠오르는 그 향에 군침이 도는데요. 참기름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 들기름 역시 명장의 손끝에서 탄생합니다. 저희는 저온 압착으로 해서 들깨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냉장고 보관을 하라는데 저희는 냉장고 보관을 하지 않고 실온에서 1년까지, 2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갓 착유된 기름은 침전실로 이동해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확실히 걸러지면서 깔끔한 맛의 들기름이 탄생합니다. 35년째 전통 참기름과 들기름의 맛과 향을 알리고 있는 최순희 명장.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 잘 이끌어 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처음 우리 참기름을 선택한 그 맛, 그걸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한 맛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고객 여러분들 우리 참기름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쯤 북구 금곡동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도로 중앙가로수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주차된 시내버스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불응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 1명 이상이 2007년생에서 2018년생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2자녀는 30만 원, 3자녀 이상은 50만 원 상당의 동백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는 지역 서점이나 온라인 지정 서점, 그리고 예체능 교육시설과 독서실을 비롯해 문구, 복사, 인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백전 앱 정책자금 신청란에서 하면 되고 12월 12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부산시 다자녀 가정 12만 2천여 세대가 총 41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구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근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쉼과 회복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경험하는 여행인데요. 인천관광공사가 시니어층을 위한 맞춤형 웰니스 관광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통창 너머 아름드리 나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싱그러운 풀냄새와 은은한 나무향이 감도는 공간. 숨소리 하나까지 들리는 고요한 실내에서 수련자들이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영종도에 위치한 이 요가원에선 시니어층을 위한 맞춤형 수련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저강도 운동이다 보니까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골격계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심신을 이완시켜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명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인천관광공사가 제안한 체류형 웰니스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을 결합한 개념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층을 위한 심신 건강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가 프로그램 외에도 바다를 배경으로 사색하며 차를 즐길 수 있는 티하우스, 붉게 물든 석양을 보며 인천 앞바다를 항해하는 요트 투어까지 다양한 관광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가 쉼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웰니스 관광지 30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에서 즐기는 명상부터 바다에서 즐기는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인천에 오시면은 자신에게 꼭 맞는 힐링 여행을 찾는 것이.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 6주간 워킹맘과 직장인,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별 웰니스 관광 코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향후 온라인 관광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관광 상품 판매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내 24번째 그리고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으로 추진 중인 금정산 국립공원이 본격적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원 구역에 포함된 백양산이 명칭에서 빠지면서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도심을 병풍처럼 둘러싼 금정산과 백양산.
이 두 산을 아우르는 구역이 국내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 예상 면적은 70여 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백양산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공식 명칭은 금정산 국립공원, 백양산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공원 명칭을 금정 백양산 국립공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 안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환경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 명칭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닙니다. 백양산이 명칭에 포함되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공원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화를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백양산까지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백양산까지 포함되었고 우리 부산 진구도 그런 의견이고 또 인근 지자체도 금정 백양 국립공원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백양산은 부산 진구를 비롯해 북구, 사상구, 연제구 등 4개 구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생활형 산입니다. 이들 지역은 병해충 방제나 산림재해 대응 등에서 더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립공원 명칭에 산 이름 2개가 동시에 들어간 전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이달 중 검토 결과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명칭에 대한 의견에 더해서 다른 지자체 의견들도 동시에 받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다른 국립공원 사례도 참조하고 부산광역시 의견도 중요해서 부산광역시랑도 협의해가지고 검토 의견 5월 중으로 지자체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공원의 정체성과 시민인식이 담길 국립공원 이름, 금정산일지, 금정 백양산일지 여부는 오는 7월 최종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의 날 3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해양교육 문화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립해양과학관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등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야외 상설 전시회 등 교육 프로그램과 나전 부채 만들기, 바다 탐험과 도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30일 대강당에선 가족 애니메이션인 니모를 찾아서가 상영되고 31일에는 샌드아트 공연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